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17째 마당 Chapter 17. 차의 화재. 27만 킬로의 죽음의 여정에도 감사하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17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영주권을 위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인디애나로 떠났으며 매주 왕복 20시간을 견디면서 MBA를 다니고 평일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언급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 장거리 운전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제목과 같이 또 다른 시련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첫 차가 고맙게도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 주차장에서 방치됐던 그 오래된 차량을 그 학교 측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고 감사하게도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차가 나의 발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하더라도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게 미국 생활인지라 제대로 된 차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그 돈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고 좋은 차를 근데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진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사서 좀 몰고 다니다가 또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버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그런 이하짜리 차들도 많거든요. 그거 몰고 다니다가 고장 나면 그냥 팔고 또 사고 이런 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폐차 직전에 그런 차들을 사고 또 망가지면 폐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거듭된 거죠. 그렇게 버텨오다가 큰 맘 먹고 영주권을 지원한 그 회사에 부탁을 해서 목돈을 좀 미리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차를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장거리 운전해서 버지니아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인디애나에서 뭐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몰고 가다가는 뭐 가다가 쓰면 이제 뭐 완전히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고차지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중고차지만 안전하게 타야 할 차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제법 뭐 이름이 있는 차를 그 탄탄한 차를 또 사고 나면 문제가 되니까 좀 탄탄한 차를 이제 선택해서 사게 되었었습니다. 그 죽음의 이제 그 트라이앵글 그 장거리를 이제 험난한 여정 즉 40시간을 운행하는 강행군을 하기 이전에는 제 개인 차량을 왕복 20시간을 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차 직전에 차량을 몰고 다닐 수는 없었던 거죠. 한 번은 그런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이제 타이어가 막 재생 타이어였기 때문에 막 소리가 나더니 팍 벗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껍질째로 벗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산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밤에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멈추게 되면 뒤에서 오는 그 대형 트럭 같은 차가 그 도는 차를 발견 못하면 그냥 부딪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트럭하고 미국의 그 세마이 트럭이란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너무 크고 길고 무겁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 그냥 그 부딪힌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빨리 갓길에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그렇게 타이어가 그렇게 됐을 땐 밤이었기 때문에 뭐 고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아서 눈 뜨고 그냥 밤을 이제 지새고 낮이 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다 해드리면 너무 길어서 얘기를 못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산 차는 그 외관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인디애나에서 버지니아까지 몰고 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첫 이제 주행에서 몰고 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MBA를 위해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새벽이 이렇게 밝아옵니다. 이제 해가 이렇게 밝아오죠. 이제 서쪽으로 그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느낍니다. 깜깜한 밤에서부터 출발하니까 10시간을. 그날은 근데 하필 또 이제 MBA 시험 날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잘 못 보면 그동안 낸 엄청난 비용에 이제 장학금으로 그 지원받은 돈도 옵션상 이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상당히 제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보고 성적이 안 좋으면 돌려줘야 하는 그런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적을 B 이상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C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9시간을 이제 듣는 과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한 4과목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4과목 듣는 과정에서 C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B 이상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막 눈을 비벼가면서 숙제하고 씨름을 했죠.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험 날인데 도착 시간이 이제 빡빡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달리다가 버지니아를 한 5분의 1 정도 이제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실내 안에 탄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환기구로 막 연기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탄 냄새가 나지?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후드 앞에 그 본넷 있는 데서 막 연기가 막 새어나오는 것을 육안으로도 막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너무 급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저는 다행히 임시 휴게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임시 휴게소는 굉장히 작습니다. 뭐 자판기 정도만 있고 화장실만 있고 뭐 한국의 휴게소처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황급히 들어가서 파킹을 하고 본넷을 막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기가 이렇게 가득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거기서 엔진에서 불꽃이 나는 걸 봤습니다. 엔진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막 미친 듯이 이제 황급히 화장실에 가서 그 정말 순간적인 판단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쓰레기통이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놓여있는 큰 쓰레기통이 그 비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둔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그냥 바닥에다 버리고 그것을 다시 그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막 틀어서 그 물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을 담아가지고 막 황급히 다시 이제 차로 뛰어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끼얹었습니다. 끼얹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가서 불이 나 있는 차량을 이제 껐다 보니까 이제 불은 다행히 막 불 붙다가 이제 꺼져 버렸습니다. 그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차에 불이 나는 경험은 처음 한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중고차지만 깨끗해 보였는데 차에 불이 나다니, 그것도 엔진 쪽에서. 정말 당황했지만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넷을 열었을 때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막 영상을 찍었고요. 그 기록을 막 불 끄고 나서 이제 그 영상까지도 막 기록에 남겼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수를 할 수 있는 나라라, 수라는 것이 이제 결국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라, 그런 증거들을 막 남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남에도 막 영상을 제가 남겼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침착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순발력, 어떻게 불을 끌 것인가, 뭐 물을 어떻게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화장실 가가지고 물을 담아야 하는데 막 순간적으로 보이는 게 그 비닐봉지였기 때문에, 그 큰 비닐, 그 트래시백이라고 하죠. 그걸 가져다가 막 물을 담아다가 큰 물을 담아서 막 끼얹었으니까요, 엔진에다가. 도대체 그 침착성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금도 정말 저는 그 순발력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을 엔진에 이제 끼얹어서 다행히 모든 게 타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날이 시험 당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모든 장학금을 받은 것을 다시 막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가 막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또 학생 신분으로 F를 받으면 제가 신분의 그 체류에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막 그런 염려까지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적한 휴게소에서 더군다나 막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막 날이 밝아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시험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2시간. 달려야 할 거리도 이제 2시간이 남았는데 주님, 제발 이 어려운 순간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제 눈을 의심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레카 차량이 갑자기 휴게소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를 위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각을 일으키는 레카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도대체 그 레카 차량이 어떻게 올 수 있냐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카 차량은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트리플 A라고 있습니다. 그 차량 출동 서비스입니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디서든지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올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트리플 A 이런 데 가입할 형편이 못 돼서 뭐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레카 차량을 알고 보니까 어떤 운전자가 차문이 잠겼었고 그 차문이 잠긴 것을 지원하려고 우연히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막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막 절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원래 호출했던 그 사람의 작업을 다 끝내고 저에게 와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차량에 화재가 났다. 근데 이 차량을 버지니아까지 일단은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좀 버지니아의 한 학교까지 좀 데려다 달라. 막 그랬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때 뭐 돈이 내가 얼마 있는지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뭐 버지니아까지 가자고 했고 그는 그거를 뭐 얼마 주면 가겠다라고 해서 뭐 완전히 2시간 거리면 뭐 레카 차량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하는 말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 5분이 늦어서 결국은 참석할 수 있었고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서 줬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그 뭐 레카 차량 운전자도 뭐 기분 좋게 돌아갔죠. 때로는 주님은 당장 내가 무언가 절실히 필요할 때 간구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거를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의 삶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면 제가 빡빡하게 살았기 때문에 막 혁대가 이렇게 끊어졌었습니다. 오늘 그 혁대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제가 진짜 소중히 간직했던 한국에서 그 교만하고 잘 나갈 때 가지고 있던 명품 혁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쓰고 하다 보니까 혁대가 이제 가죽이 이렇게 좀 찢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못 쓰게 됐었습니다. 아무리 명품이지만 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 루이비통입니다. 그 잘 나갈 때 그냥 막 교만해서 막 샀었던 그런 명품들이죠. 근데 그건 제가 돈이 없어도 뭐 팔리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까지 끌고 가져왔었던 건데 혁대가 없는 상황에서 뭐 혁대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청바지가 막 흘러 내려가고 그럴 때 필요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혁대도 없네요. 제가 너무 참 아쉽네요. 그럴 때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항상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혁대 선물하시고 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혁대가 필요해요. 그 작은 것조차도 혁대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막 혁대를 누가 선물하고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간증이 된다면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2-3개 막 더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지금도 저는 막 구체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 막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도 믿으세요. 이렇게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딱 꼬집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기적처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회사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개인 차량 몰고 다니는 것도 안 좋고 회사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일적으로도 자기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저는 제 차를 안 몰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럼 회사 트럭을 몰고 다니면 뭐 좋은 거니까 감사하게 그 명령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인디애나에서 버지니아로 가서 제가 MBA 수업을 듣습니다. 인디애나에서 버지니아까지는 10시간이 넘게 걸리죠. 그런 다음에 MBA에서 9시간을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저녁 때 9시간 수업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끝나면 다시 버지니아에서 뉴욕으로 올라갑니다. 뉴욕. 그 10시간이 넘게 또 걸립니다. 쉬면서 가면 쭉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저녁 때 가니까 거의 뭐밤 새벽녘 도착해서 모텔에서 잠시 조금 눈 붙이고 그 다음에 씻고 눈 거의 못 붙입니다. 2시간 3시간이나 붙일까요? 새벽 5시에 뉴욕에 브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브롱스에서 열리는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경매가 열리는데 한국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곳입니다. 그 포트에 이제 그 항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물, 즉 수산물들, 냉동물이 아니라 그 생물들을 싣고 바로 이제 인디애나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 매주 총 1,700마일입니다. 1,700마일. 아마 키로로 따지면 2,7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달리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네. 그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27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2년 동안 27만 킬로. 지구를 7바퀴를 정도를 돈것 같습니다. 지구가 한 지름이 아마 4만 마일 정도 되는 걸로, 4만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거의 7바퀴를 돌았던 거죠. 네. 총 주행 시간을 이제 구글로 보면 이 삼각형의 이 라우팅이, 경로가 27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중간에 잠도 자야 되고,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10시간 이상을 달리면 안 되는 그 미국의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40시간을 이제 결국 이틀 반 만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40시간을 이틀 반. 그렇게 돌아와야 그 생선을 갖고 또 물건을 파니까 회사는 그거를 이제 냉동 차량, 트럭을 몰고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 거리는 매주 서울과 부산을 3번 이상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을 3번 이상 왕복, 3번 왕복,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니까 그거를 쉬지 않고 달렸으니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정말 주님 붙잡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에서 버지니아로 가는 겨울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맥을 롤링 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인디애나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는 펜실베니아의 그 높은 고원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도로에 잦은 사고가 납니다. 특히 눈이 오는 겨울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몇 번 미끄러져서 갓길이나 중앙측 도로 밖으로 막 밀려났다가 겨우 막 빠져나오고 막 눈에 파묻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슴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2번 막 죽이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다행히 트럭은 이렇게 손대지 않는데 사슴이 팍 부딪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막 사슴이 죽어가는 것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거리 운전 중에 너무 졸려서 눈을 감아버리다가 막 갓길로 순식간에 이제 필름이 끊깁니다. 내가 자다가 갑자기 깨보면 막 그 갓길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졸음은 그 음악으로 쫓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음악으로 쫓을 수가 없습니다. 졸음 운전은 오히려 고래고래 막 고함치며 기도하거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 찬양하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양을 닳도록 불렀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특히 내 모든 시험에 나온 가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가사의 그 가사가 정말 저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정말 쓰러져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저를 건져내시고 불쌍히 여겨서 오직 구원해 주실 이 그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도 다시 그 가사를 생각하면 이 찬양은 제가 그냥 부를 수가 없는 찬양입니다.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그 운전하면서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렀었습니다. 이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안 될 때에는 평일 성경을 제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해서 그것을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있는 성경을 그때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별도 여러분 영상 아시잖아요. 가치 있는 성경을 할 때에는 그 녹음한 목소리를 제가 다시 듣는 그 성경을 들을 때 운전하면서 그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평일에 이렇게 제가 성경을 녹음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그걸 다시 듣습니다. 운전을 해야면 성경을 못 보니까 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편리하게도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앱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좋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으면서 그 광활한 미국 땅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위기를 극복하며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 문제가 법에 벌려가지고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사업을 이렇게 인수해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영주권 진행하다가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영주권 진행을 스톱하고 다시 재접수를 하고 이런 이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왜 그러지? 간절히 기도하고 요동하지 않고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더욱 단련시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시험입니다. 욥처럼 주님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취업비자 승인이 나왔고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안이 좀 있어서 그 보안을 걸쳐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최종 배달된 것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제 첫 번째 간증에서 제가 보험 문제 때문에 그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몇 번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항상 그게 올 때마다 재판 결과가 올 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던 거를 저는 이때부터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이민국으로부터 USCIS로부터 이렇게 왔던 그것들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부터 거절될 때 그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비자 거절 그게 막 떠올랐습니다. 공사장에서도 일하면서 허덕거렸던 때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공부하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목 놓아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막 교차됐습니다. 감사하며 편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뜯었습니다. Approved. 기쁨의 영주권이 나온 것입니다.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나온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거의 제가 거의 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미국에 온 사람들 영주권 받을 때 다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큼 고난을 당한 게 없다라고 다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그 긴 세월. 물론 NBA 끝나고도 저는 계속해서 그 긴 세월 기다린 거 일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드가 왔는데 그 초록 색깔 카드 이만한 명함 사이즈의 카드 그린 카드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 한 장이 뭔데 그 절실한 소망이 뭐라고 이렇게 몇 년간 진짜 고생하면서 힘들었 나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세월 여러분 다 느끼시고 앞으로 느끼실 일들입니다. 미국 또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생각난 것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그게 생각났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빠 없이 지내온 아이 그리고 고생하는 한국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용서받고
교만의 모든 것을 다 씻고 깨끗한 영과 몸으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을 미국으로 막 데려오고 싶었고 설득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방문하기를 일단 원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전혀 못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제 헤어진 아내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